2026년 6월 12일 금요일 QLD 10년 장기투자 144일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올해까지 제가 QLD 매수에 사용한 총 투자원금은 5,706만 원이고요. 평가금액은 7,945만 원, 오늘까지의 수익금은 플러스 2,239만 원, 평균 단가는 66.84달러, QLD 총 보유 수량은 559개. 자, 그래서 QLD 매일 한 주식 매수하기 프로젝트 144일째 날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 39.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LD와 함께 제가 모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커버드 콜 배당주들입니다. 먼저 솔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의 수익률은 플러스 8.25%, 코덱스 200은 플러스 8.3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야심매매법 계좌 오늘까지의 총 평가 금액은 1억 1,822만 3,455원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다시 상승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다우지수가 플러스 1.8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플러스 2.54%, 그리고 S&P 500도 플러스 1.75%나 크게 올라졌는데요. 야, 여러분, 이번 조정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정이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예, 이건 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예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번 조정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당분간 받아줘야, 아니면 좀 더 하락이 있어줘야 그 다음에 강한 상승으로 또다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좀 횡보 하락 구간이 좀 있어줘야 우리가 좀 수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싼 가격에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양심이 있으면 하락 조정이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없다면 옆으로 가는 횡보의 기간, 이 기간 조정의 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요. 이걸 한번 봐보시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대형 IPO가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주가의 흐름입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이 IPO가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 이후에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횡보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되냐면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이 일어났죠. 근데 그 주가의 상승도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시면 중간중간 큰 폭의 이 하락과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쑥 올라가는 그런 주가의 상승의 모습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올라가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당히 되죠. 그 위에 오픈 AI와 엔트로피 같은 그런 대형 AI 기업들이 IPO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분간 미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엄청난 변동성 장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런 변동성 장세, 또 횡보의 장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변동성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요즘 그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커플링, 이렇게 동조화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반도체 지수, 반도체 섹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거의 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나스닥 지수를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코스피 지수가요. 무려 플러스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하루에 플러스 7%, 8%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가 이 전 세계의 이 기술주들을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표 지수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이 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연동되면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반도체 지수라는 것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루하루의 이 주가의 변동성에 일희일을 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멘탈을 꽉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이 친구 QLD 정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일반 주식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움직인다. 2배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멘탈을 잘 유지해야 이 QLD 정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커버드콜 ETF들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 이 녀석은요 QLD보다 변동성이 더 커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친구들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플러스 8%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하루아침에. 야, 이건 레버리지 종목도 아니고요. 이 커버드콜 일반 지수로 추종하는 우리나라 커버드콜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 레버리지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8%씩 막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또 갑자기 주가가 막 가르르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 오늘 저는 이제 매수를 몇 주 한 2-3주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이 국산 커버드콜 이 두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만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수를 중지한다는 거 공유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장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멘탈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일어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는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장세에서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완전히 막 폭락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큰 상승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야심가족분들에게 공유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야심가족분들 이렇게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거나 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지루한 그런 장세 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장세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정한 수량만큼 매일매일마다 이 주가가 누릴 때마다 추가 매수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QLD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주씩 매수하고 있고 또 이 커버드콜, 국산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누릴 때마다 10만 원씩 매일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세,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시장의 출렁임을 일으키는 원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냥 이란과의 이 전쟁이 괜히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이란 전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잖아요. 자, 어제도 이란에다가 역대급 공습을 퍼붓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까불면 추가적인 공습을 해버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자기가 이런 말 해놓고서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뉴스들 때문에 뭐가 튑니까? 기름값이 튄다는 거예요. 기름값. 이 기름값이 어제도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값이 왜 미증시 악재입니까? 예, 요거 기름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지금 요거 어제 나온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기름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또 CPI 수치도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네, 금리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올해 말 12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올해 금리라는 물 건너갔다. 금리라는,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올해까지 금리 동결만 계속 유지해준다면 이것이 아마 최고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올해 12월 말쯤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은 2022년 대폭락장과 같은 그런 대폭락이 올해 말 12월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야시가족분들 요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꼭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렇게 나스닥 기술주나 특별히 비트코인에서 돈이 계속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 스페이스X의 IPO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왜냐면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겠죠. 상장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계속 오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당한 변동성이 따를 것이다. 여기가 오늘 잘 올라서도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나스닥 지수에서 많이 오른 종목도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돈을 떼가지고 이 스페이스 X와 같은 이 IPO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다가 투자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테슬라 투자자들도 테슬라에서 돈을 빼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요거 스페이스 X에 투자하려고 그렇게 테슬라를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할 이유가 단 1도 없는 이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투자용어로 순환매라고 하죠. 지금은 순환매 장세라는 겁니다. 순환매. 그래요, 여러분.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나스닥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친구, QLD.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QLD 투자가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 또 순환매 장세는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에서 돈이 빠져버리면 테슬라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인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QLD 투자자라면 걱정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왜요? 이 테슬라에서 빠진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스페이스 X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계속해서 QLD를 투자하고 나스닥 2배를 QLD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이 스페이스 X로 들어가면 그 스페이스 X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QLD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지든 스페이스 X가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예, 그냥 이 돈이 이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누가 올라가든 또 누가 내려가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 QLD만 주구장창 계속 모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스페이스 X 오늘 상장한다고 해서 잠 못 자고 그거 사려고 발버둥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이유 단 1도 없습니다. 스페이스 X요 저는 안 살 겁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QLD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QLD 투자하면 스페이스 X에 우리가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 X를 살 필요가 없다. 이 스페이스 X를 사시는 분들은 주로 단타 펀드, 저도 그래서 저의 단타 계좌에다가 이 스페이스 X를 한번 사볼까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단타 계좌는 제가 공유하지 않고 또 공유해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거 괜히 공유했다가 문제가 더 커져요. 저는 이 QLD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QLD를 내일 한두씩 그냥 매수한다. 여러분들도 우리 야시가족분들도 저와 함께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QLD만 모아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 같은 거 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한 수량만큼 시원하게 QLD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몇 년이에요? 딱 10년. 여러분 딱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금방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QLD 장기 투자 저와 함께 계속 해간다면 어떤 IPO가 와도 상관없고요. 주가가 떨어지든 내려가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QLD 10년 장기 투자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